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9월 15일 월요일 만일 긍정 확언 344일째 힘차게 한번 했죠. 보기 전에 오늘은 희망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희망과 그냥 희망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어, 저희 카페에는 그 좀 외진 곳이라서 청소차가 안 지나갑니다. 그래서 음식물 쓰레기는 일주일에 3번 지나가서 내면 비워주시는데, 일반 쓰레기는 뭐 종량제 봉투에 들어가는 일반 쓰레기나 뭐 박스나 재활용 쓰레기 같은 경우에는 화물차에 실어서 그 쓰레기 모으는 곳에 버립니다. 버리는데, 오늘 청소하다가 문득 돌아가신 아버님 생각이 났습니다. 어, 저희 아버지는 정말 성실한 분이셨습니다. 정말 성실한 분이셨습니다. 아끼고, 아끼고, 성실하게 사는 거를 배웠죠. 부모님한테. 청소를 하다가 저희 아버지가 사실은 분리수거 이런 거를 청소를 굉장히 꼼꼼하게 잘 하셨거든요. 화물차에서 쓰레기를 이렇게 내려놓고 있는데 갑자기 아버님 생각이 나서 아버님 생각이 나면서 아버님의 그 성실함 이 생각이 났는데 문득 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부모님의 삶을 이어받아서 살고 있는 게 아닌가. 내가 부모님한테 받은 그 정도의 부 또는 그 정도의 가난함을 역류하고 있는 게 아닌가. 내가 부모님의 그런 능력, 예를 들면 부모님이 갖고 있었던, 아버님이 갖고 계셨던 그 정도의 부를 내가 뛰어넘을 수 없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열심히 성실하게 청소하시던 아버님이 생각나면서 또 열심히 성실하게 청소하고 있는 제 모습과 같이 연결이 되면서, 내가 아버님의 삶을 뛰어넘을 수 없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그 순간 문득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곧이어 내 안에서 아니다, 아니다. 우리 아버님은 성실하고 성실하고 부지런한 분이셨지만 하셨던 분은 아니다. 매일 매일을 성장하셨던 분은 아니었다. 운동을 한다든가 독서를 하셨던 분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스스로 아니다. 나는 아버님하고는 다르다. 아버님은 성장하는 하루를 사시지 않으셨지만 그저 성실하고 부지런하게 열심히 노력하고 사신 건 맞지만 성장하는 인생을 사신 건 아니다. 하지만 나는 지금 매일 운동과 독서로, 운동이 힘들죠. 독서도 지금 물론 재밌지만 힘들죠. 고통 뒤에 기쁨이, 편안함이 오는데, 저는 매일매일 어제보다 오늘, 예를 들어서 4kg를 더 뛰었고, 어제보다 오늘 예를 들면 더 건강해졌고, 또 어제보다 오늘 또 10종만큼 더 성장했죠. 분명히 내가 아버님하고 다르게 그런 성장하는, 매일매일 성장해서 나의 60살, 나의 70살은 분명히
내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그런 곳에, 내가 정말 꿈꾸는 그곳에 나를, 이 독서와 운동이 매일매일 쌓이고 쌓여서 이 꾸준함이 나를 그곳에 데려놓을 것이라는 희망이 있습니다. 반드시 그럴 것이라는 희망이 있습니다. 그 생각이 딱 드니까, 그래, 나는 아버님의 삶을 뛰어넘어서 노력과 성실함과 부지런함에, 꾸준함이라는 성장의 꾸준함이 보태어져서 내가 목표하고 내가 목적하고 그리고 내가 상상도 하지 못했던 그런 곳에 내가 도달하는, 그곳으로 가는 내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나는 그곳에 갈 것이다. 라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그냥 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읽었던 또 살아갈 날들을 위한 괴테의 시 연결되는 것 읽어보겠습니다. 248쪽입니다. 248쪽. 희망은 내가 스스로에게 허락한 천국. 오늘은 축제가 있는 날이라 옷장에 고이 모셔두었던 예쁜 옷을 입고 외출합니다. 그러나 누가 제 마음을 알겠습니까? 슬픔으로 인해서 가슴이 갈기갈기 찢어져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나는 왜 늘 몰래 울어야 하나요? 그러나 남들에게는 언제나 웃는 얼굴로 대합니다. 게다가 마치 잘 살고 있는 것처럼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이죠. 혹여 내가 가진 이 슬픔이 가슴을 찌르는 칼날이었다면 난 이미 오래전에 죽었을 것입니다. 슬픔이 가슴을 찌르는 칼날이었다면 오래전에 죽었을 것이라는 괴테의 말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다시 너를 만날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이 있어서 덕분에 살아갈 수 있다 라고 해석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천천히 그러나 쉬지 않고 걸어가면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 희망이 저에게 스스로에게 허락한 천국입니다. 천천히 여기서 천천히는 나의 시간으로, 그러나 쉬지 않고 걸어가면, 꾸준히 노력하면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을 만날 수 있다. 어제보다 더 성장한, 더 발전한 나의 오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 희망이 내일도, 다가올 오늘, 내일, 1년 뒤, 2년 뒤, 10년 뒤에 그런 성장한,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을 만난다는 그런 희망이 저에게 스스로에게 허락한 천국입니다. 오늘에 읽었던 부분이고, 제가 일하다가 갑자기 아버지 생각이 나면서 또 했던 그 생각, 희망이라는 부분, 분명히 내가 부지런함과 성실함과 그런 노력과 거기에 독서와 운동이라는 꾸준함이 쌓여서 내가 목표하는 곳에, 그리고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곳에 내가 도착할 것이다. 도달할 것이다. 그쪽으로 가는 그 과정 안에서 또 내 삶이 행복할 것이다 라는 그런 희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버지의 삶보다, 저희 아버지도 열심히 성실하게 사셨지만 아버지의 삶을 뛰어넘어 아버지의 삶보다 더 아름답고 행복한 곳에 그런 삶을 사는 그런 저로 살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번 달에 제가 지난달에 햄릿 끝내고 이번 달 8월 한 29일 정도부터 질서 너머, 그리고 살아갈 날들은 곁에 요 시 책 2권 읽었는데, 요 책도 지금 한 10장 남았고, 질서 너머, 조던 피터슨의 질서 너머도 한 10장 남았습니다. 그리고 책이 도착했죠. 오늘 도착했습니다. 킹 세종 9월 고독이 독서클럽 고독이 책 도착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한 10장 읽었습니다. 이번 달 고 작가님
8월 달에 책 15권 가량 읽으셨죠. 그래서 저도 그럼 나도 한번 해보자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목표를 세운 게 5권입니다. 제가 5권, 이번 달 9월 달에 5권을 읽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2권은 거의 끝났고 이제 두 권은 다 읽어가고 이게 3권째. 저도 그래서 근대문학 좀 이렇게 찾아서 읽어보려고 했는데 고 작가님처럼 휴대폰으로 모바일 교보문고 접속해서 근대문학 접속하니까 제목 말고 그냥 근대문학 이렇게 접속하니까 잘 안 뜨더라고요. 그러다가 요즘 고 작가님께서 모순 계속 한 3일 모순에 대해서 모순 책, 양 기자님의 모순 책을 얘기하시길래 또 못 참죠. 네, 못 참습니다. 모순도 샀습니다. 그래서 9월 달에 제가 이제 읽을 책이 일단 2권 다 읽어가고 킹세종, 모순, 그리고 한 권 더 골라야 되는데 고 작가님이 그 철학, 과학, 그리고 읽고 싶은 거 한 권, 이 3권을 묶잖아요. 그래서 제가 과학은 코스모스 읽고 있죠. 지금 이제 한 반 읽었습니다. 반. 요게 목표는 12월 말까지입니다. 사실 천천히 보고 있습니다. 재밌어요, 굉장히. 코스모스 작년에는 고 작가님하고 9월 달부터 그거 벽돌책 제가 사마의 책의 그 뭐지 그거 상하권 800쪽 가량 되는 책, 작년에 벽돌책 2권 읽었고, 저는 또 제 스스로 고 작가님 또 아무 말씀 없으셔가지고 저 스스로 벽돌책 하나 주워 들은 게 작년에 고 작가님 읽으셨던 코스모스. 요거는 그냥 천천히 재밌어요. 요거는 뭐 일단 올해까지 12월 달까지 과학책은 있으니까 그러면 철학하고 읽고 싶은 책인데 이 둘 다 그냥 한 개는 고독이 책이고 그러면 읽고 싶은 책 모순 잡으면 철학책을 잡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뭘 살까 고민하다가 손자병법 샀습니다. 손자병법을 샀습니다. 최진석 교수님 책 그 노자편 장자는 읽었고 노자의 손이 살짝 갔는데 손자병법을 읽어봐야 되겠다. 이겨놓고 사오는 그 한 문장을 만나기 위해서 이 책을 다 읽고 이겨놓고 사오겠다는 그 한 문장을 이 책을 내가 읽으면서 만나기 위해서 그냥 샀습니다. 저도 이제 사업을 하면 그냥 둥그리하게 하면 안 됩니다. 이겨놓고 사올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는 그런 자세로 사업을 해야 되니까 손자병법 이겨놓고 사오겠다는 그 마음가짐, 그 문장을 만나기 위해서 일단은 이번에 철학책은 손자병법을 샀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제가 농사를 지을 생각입니다. 농사를 지을 생각인데 이겨놓고 사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겨놓고 사올 수 있을까? 나를 알고 남을 알면 백전백승이라. 나는 누구인가? 그래서 나는 일단 운동과 독서와 사색으로 나를 알아가고, 그리고 농사를 지어야 되니까 농사에 대해서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남한테 물어보지 않고 그냥 바로 책을 샀습니다. 일단은 교보문고에 검색해 보니까 3-4권 정도밖에 안 뜨던데 일단은 3권을 샀는데 한 권은 만화책 같은 거더라고요. 그래서 반품할 생각이고 이렇게 2권 대기업 퇴사하고 농사를 짓습니다. 한 권. 그리고 농업 트렌드가 되다. 뭐 크게 악서는 없다고 생각하고 물론 뭐 악서도 있다고 하지만 뭐 일단 저에게 이겨놓고 사기 위해서 농업 관련된 책을 10권을 읽겠다. 그래서 농업을 나를 알고 남을 알면 백전백승이라. 책에 물어보겠습니다. 농사 한 번도 지어본 적 없고 내년에는 농사를
지어야 됩니다. 반드시 해야 됩니다. 변신해야 되죠. 제가 샤워하면서 이렇게 음, 아이디어나 또는 질문에 대한 답들이 잘 떠올랐는데 문득 오늘도 사실은 샤워하다가 요 희망이라 한 주제도 사실은 조금 전에 퇴근해서 샤워하다가 샤워하면서 오늘 긍정학은 만일 긍정학은 주제는 뭐로 하지 이러다가 사실 희망이 나왔습니다. 아까 전 있었던 일하고 연결되어서 희망이 나왔는데 왜 또 물었습니다. 왜 이상하다. 왜 샤워할 때 이렇게 질문에 대한 답이 잘 나오고 예를 들면 뭐 또는 뭔가 깨달음이 있고 뭐 잡니다. 좀 그런가 왜 샤워할 때 무지도 생각이 좋은 생각들이 잘 나나 싶어서 도저에게 물었더니 문득 카프카의 변신이 생각났습니다. 그 한평 남짓 때는 화장실에서 샤워 부스 안에서 이렇게 막 샤워하는데 혼자 있죠. 그 공간에 작은 공간에 화장실이라는 작은 공간에 혼자서 막 샤워를 하죠. 저는 샤워 한 30분 합니다. 그 30분이라는 시간 동안 작은 공간에 혼자 있는 거죠. 샤워에 집중하면서. 저에게 건강한 치아와 잇몸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에게 건강한 머리카락과 모발과 두피와 뇌와 긍정적인 마인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에게 건강한 팔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막 이러면서 씻거든요. 그런데 한 번씩만 감사합니다를 얘기하고 나머지 남는 시간은 생각합니다. 오늘 있었던 일들도 생각하고 이러는데 유독 샤워할 때 그 좁은 폐쇄된 공간에서 나 혼자 고독한 그 카프카의 변신이 생각나면서 그래서 내가 나 홀로 좁은 공간에 외로이 있어서 예를 든다면 사회의 시선이 넓어지나 막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카프카의 변신이 생각나면서 사실은 막 생각이 계속 쭉 막 커졌는데 이반 일리치 죽음도 생각나고 막 이렇게 막 연결되면서 혼자 샤워하면서 막 생각이 저 멀리까지 갔다가 이렇게 왔는데 오늘은 희망에 대해서 얘기해야 되니까 또 그거는 따로 정리해서 긍정 확언으로 한번 엮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에게 이런 기대와 설레임과 또 이렇게 또 오늘 하루만큼 성장하는 이런 오늘을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나는 매일매일 성장하여 그 감사함으로 세상에 이로운 가치를 전달하며 살고 있다. 자, 희망. 아까 희망 얘기했죠. 희망 하나 더 있습니다. 저의 최대 희망이죠. 보이나? 모르겠다. 우리 애가 옆에서 자고 있습니다. 책이죠, 책. 우리 둘째가 제 옆에서 잡니다. 지금 책 보다가 제가 육아를 처음 하는데 어떻게 하면 육아를 잘할 수 있을까 질문을 던졌더니 아이들 앞에서는 절대 휴대폰 만지지 말고 그러면 독서만 하자. 언젠가는 아이들이 독서하는 습관이 책을 좋아하게 되겠지. 더 좋아해 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의도하면 안 되는데 아이들 앞에서 저는 절대 휴대폰을 정말 업무 아니고서는 만지지 않거든요. 아이들이 아빠가 책 읽는 모습 보고 아이들이 독서하는 습관, 책을 좋아하는 아이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 단 한 가지 희망을 가지고 아이들 앞에서는 책을 굉장히 많이 봅니다. 네. 책만 봅니다, 사실. 밥 먹을 때 제외하고. 그랬더니 애들이 어릴 때는 안 그랬는데 초등학교 좀 들어가니까 저렇게 책을 좀 봅니다. 희망입니다. 희망. 둘, 나는 매일 아침 긍정 확언으로 열정을 유지했다. 셋, 나는 원하는 것을 매일 100번씩 외쳤더니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 넷, 나는 매일 아침 운동복을 입고 건강한 신체를 매일 10쪽 독서로
진정한 부의 그릇을 내 안에 쌓았더니 꾸준한 태도와 역량을 갖춘 사람이 됐다. 5. 나는 매일 10쪽씩 책을 읽었더니 나의 최고의 유희는 독서다. 6. 독서와 글쓰기로 사회의 시선을 높였더니 내 안에 잠든 거인을 깨워 진정한 철학자 상가가 됐다. 일기장입니다. 일기장. 요게 지금 3권째인가 그럴 거예요. 다 썼습니다. 일기장인데 끝났습니다. 이렇게. 지금 세 권이 고 작가님 만나고 언제부터 썼는지 잘 모르겠는데 일기장 지금 3권 다 돼갑니다. 글쓰기 5분 글쓰기 재밌습니다. 무라카미 하루키인가 있죠 오늘. 자, 또 여기 있죠. 제가 노르웨이 숲도 요번에 샀거든요. 노르웨이 숲 무라카미 하루키 그 야구 경기 보다가 문득 그래 나는 글을 써야 되겠다 하면서 그 있죠. 그분 맞죠? 고 작가님. 그래서 저도 어느 날 문득 그래 나의 이야기는 쓸 수 있겠다 라는 생각으로 고 작가님이 내가 뭐 자기계발서는 쓸 수 있겠는데 라는 생각이 드신 것처럼 어느 날 문득 나도 나 역시도 나의 수필 나의 이야기는 쓸 수 있겠는데 라는 생각이 문득 솟아나는 그런 그런 오늘을 만나고 싶어서 저렇게 숙제 안 주시는데 매일 5분 일기 이런 글쓰기 하고 있습니다. 7. 이런 거인의 풍요로움으로 가고 싶은 장소에 가고 싶은 사람과 가고 싶은 시간에 가는 그런 오늘을 살고 있다. 8. 이렇게 나의 시간을 죽음 앞에서 웃을 수 있는 삶을 사는 시간들로 채웠더니 군자 같은 역량 있는 사람이 됐다. 아까 오늘 샤워하다가 이반 일리치 카프카의 변신 갔다가 이반 일리치 나왔다가 막 생각이 저기까지 갔다가 왔는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갑자기 문득 인생 참 허무하다 하는 문장이 딱 생각났습니다. 책에서 본 내용이죠. 앞도 뒤도 없고 그 문장이 딱 생각났습니다. 인생 허무하다, 인생 참 허무하다. 그러면서 그냥 죽음 참 허무하다라는 생각도 들면서 죽음이 삶의 연장선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카프카의 변신에서 그레고리가 아버지가 던진 사과가 등에 박혀서 죽죠. 그러니까 죽음에 이르는 그 원인이 아주 사소하죠. 사과가 떴는데 사과 등에 받쳐서 그게 나중에 죽음으로 이르죠. 그리고 이반 일리치 같은 경우에도 집에 커튼 달다가 넘어지면서 가구에 옆구리를 부딪혔는데 이게 한 4개월 정도 지나서 죽죠. 고 작가님 촬영 잘하고 가다가 교통사고 났는데 죽음 앞에 갔다 왔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살아가면서 죽음은 정말 사소하게 만날 수 있다. 정말 사소하게 죽음이 이를 수 있다. 사과가 박히고 또는 사과에 맞았어. 또는 커튼 달다가 옆구리를 가구에 박았어. 예를 들면. 그리고 그냥 일과 업무 보다가 교통사고로. 죽음은 언제든지 사소한 일로 언제든지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곳에서 만날 수 있다고 생각이 들면서 우리가 지금 계속 죽어가고 있는 거죠. 예를 들면 꾸준하게 죽어가고 있는 거죠. 뭔가로 독서 꾸준하게 해서 독서를 꾸준하게 하다 보면은 독서로 인해서 내가 어떤 삶을 만나고 운동을 꾸준하게 해서 내가 또 어떤 삶을 만나고 예를 들어 담배를 안 끊고 담배를 계속 태워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담배로 인해서 죽음이 점점 가까워지는 거죠. 죽음의 날들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갑자기 어느 날 문득 눈을 뜰 수 없는 또는 어느 날 문득
뭐 폐암 사기가 오는, 예를 들면 그렇지 않겠나. 그 죽음도 그냥 삶처럼 뭔가의 꾸준함, 내가 한 뭔가의 꾸준함이 또 죽음도 그냥 일상처럼 그렇게 찾아오지 않나. 그리고 또 불시에 정말 생각지도 않은 곳에서 찾아오지 않나. 그냥 이런 생각이 막, 죽음에 관한 생각이 저만 갔다가 왔었습니다. 샤워하는 중에. 그, 그 혼자 있는 시간에 뭔가 영감이라든가 그런 깨달음이라든가, 답은 아니고 또 좋은 질문도 좀 나오고, 또 좀 그렇지 않나. 이럴 사람은 혼자서 고독해야 되는구나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샤워하는 중에 유독 생각이 많은 걸 보면서. 아우, 이렇게 이렇게 어, 독서와 운동을 꾸준하게 내가 매일매일 어제보다 오늘 10쪽 독서만큼 또는 하루 운동만큼 성장하는 생각, 성장하는 성장의 실행을 꾸준하게 하였더니, 내가 생각하는 목표, 유튜버가 되고 강사가 되고 작가가 되는 그런 오늘을 만나는 그런 희망적인 그런 오늘을 살고 있다. 정말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9월은 김종원 작가님의 살아갈 날들을 위한 괴테의 시, 그리고 조던 피터슨의 실선어머, 그리고 양 기자님의 보스, 그리고 존 메노스키의 킹 세종, 그리고 요거는 이명한 손무원작 손자병법. 조금 두꺼워 보이지만 제가 보기에 한 550쪽 정도 안 되겠나 싶은 450쪽. 이 정도 분량이면 읽을만 합니다. 감사합니다. 저에게 기대와 설렘과 희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